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상장은요. 전환사채 상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달라요. 모르는 분들 또 얘기할게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행사 신청을 해야 돼요. 요러한 규정이 있다. 코스피는 뭐예요? 전날 해도 돼요. 전날. 그러면 뭐다? 딱 7월 5일, 7월 6일 되는 순간 뭐 하면 돼요? 상장 공시 내면 된다. 상장 공시 내면 돼요. 내면 어떻게 돼요? 내면 다음날 바로 매도. 안녕하세요. 첫째 선생입니다. EM 플러스 같이 찍고 있는데요. 사실 간당간당해요. 좀 약간 위험해 보여서 제가 그냥 더 안 찍고 욕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차트가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그냥 새로 차트 초기화 시켜놓고 보는 건데 이런 자리가 저항으로 반드시 잡혀요. 이런 자리. 우리 그때 손절했던 9,700원짜리 있죠? 9,700원짜리. 이런 자리들이 반드시 뭐로 한다? 반드시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단기적으로 우리 21선도 내려오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21선도 꺾이고 있다. 꺾이고 61선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러한 자리들이 추후로 저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이러한 지지선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 밑에 구간 이러한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게 열려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분봉으로 가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지지선들을 그려봤을 때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을지 앞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넘어가서 봤을 때 지지구간이 있다 없다? 지지구간 없다. 단기로 지지 있던 데가 어디예요? 이런 자리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자리가 이탈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뭐가 됐다? 저항선으로 바뀌었죠. 그죠? 저항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EM 플러스의 호재를 기대해야 돼요. 호재를 기대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가 엊그저께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20%가 올랐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20% 오른 거면은 2차 전지 이끈 거거든요. 2차 전지를 뭐 했다? 완전히 견인했다. 근데 에코프로가 감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주식이 있다? 이것은 주포 입장에서 올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올릴 생각이 없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영상에서. 뭘 강조하죠? 가야 하는 자리가 있다. 가야 하는 자리가 있고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뭐 한다? 이탈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저항이 되는 거다. 제가 앞에도 소개해 드렸지만 EM 플러스 보게 되면요. 일봉으로 길게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항상 끝은 존재해요. 끝은 존재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에코프로도 어느 정도 고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도 고점이 어느 정도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 없다면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왜? 사람들의 목표가가 100만 원에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97만 원, 98만 원 갔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얘네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 같이 급락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EM 플러스 혼자 빠져요. 갑자기 EM 플러스 혼자 막 주가가 내려가. 그러면은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금감원 바보가 아니에요. 금감원이 바보가 아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무너질 때 던지는 계좌. 이 계좌들에 대해서 추적이 들어가겠죠. 추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량 매도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대량 매도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무슨 근거? 던져야 하는 근거. 우리가 고점에서 주포들이 고점에서 급락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점에서 급락시키면서 물량을 덜어내는 경우가 있죠. 이게 물량을 못 받아줘서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던지는 것도 있고 시장에 시선을 받아서 단타꾼들한테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의도 또한 맞아요. 이것 또한 맞아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땐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점에서 물량이 던져지게 된다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한 물량에 대해서 그죠? 차익 실현한 계좌들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 조사가 들어간다. 왜?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수상하죠. 수상하다. 그러면은 만약에 빠지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계산적이 되겠죠. 왜냐? 갑자기 에코프로가 주가가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하면서 뭐 EM 플러스나 다른 주식들의 주가가 급락을 해. 그럼 나중에 야 너 이거 왜 팔았어? 왜? 물량을 여기서 이렇게 던졌냐? 이렇게 던졌어. 너희 산 거 보니까 뭐 2,000원대, 2,500원대 집중 매집했던데 이거 갑자기 왜 던진 거야? 했을 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국가권에서 물량을 던진다면은 그러면은 그때 무슨 이유가 필요하다? 아, 저희 에코프로가 급락했잖아요. 에코프로 급락하잖아요. 급락. 에코프로 급락하니까 단기 차익 실현하려는 거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지금 자리가 EM 플러스가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자리가 아니긴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에코프로가 사실 올려야 될 타이밍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EM 플러스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에 주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다? 올릴 생각이 없다. 올릴 생각이 없다. 단기적으로 나올 오버행 이슈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7월 1일 그죠? 7월 1일, 7월 5일 물량 100억 주식 적은 수량 아니에요. 몇 주가 나온다? 240만 주가 시장에 던져진다. 240만 주. 적은 수량 아닙니다. 지금 만 주씩만 움직여도 이 가격이 얼만데 240만 주? 굉장히 큰 수량이 나오는 거고요.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전환사채 상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달라요. 모르는 분들 또 얘기할게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행사 신청을 해야 돼요. 요러한 규정이 있다. 코스피는 뭐예요? 전날 해도 돼요. 전날. 그러면 뭐다? 딱 7월 5일, 7월 6일 되는 순간 뭐 하면 돼요? 상장 공시 내면 된다. 상장 공시 내면 돼요. 내면 어떻게 돼요? 내면 다음날 바로 매도. 다음날 시초가 매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갑작스러운 개파락이 생긴 거다. 이때 당시에 갑작스러운 개파락이 생긴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날 금요일 끝나고 갑자기 시외에 내가지고 시외 마이너스 5% 빠지고 그 다음날 개파락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정리를 하시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8,800원입니다. 이때 11,500원에만 팔았어도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30%다. 요거 세이브 하는 거죠. 근데도 지금 가격에서도 제가 얘기한다는 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 사고 싶으시잖아요. 그래, 2차전지 여러분이 2차전지에 미련을 못 놓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 2차전지의 미련을 놓지 못하는 이유. 왜? 시장성. 시장 전망이 너무 좋거든요. 시장 전망이 뭐다? 굿이다. 나이스 하죠. 시장 전망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 뭐? 2차전지의 시장 규모 전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2차 우리 주도주라는 거는 2, 3년 주기로 한 번씩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자, 지금이 주도주 장세인 건 맞습니다. 장세인 건 맞아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주도준 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코로나. 그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조정 후에 2차 전지의 수급. 맞아요. 동의해요. 동의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다? EM 플러스는 아닙니다. EM 플러스는 아니에요. 왜? 얘네들은 뭐 했다? 바이오. 그 이후로 뭐 했어요? 바이오하고 그래핀. 또 쉬다가 지금 뭐 한다? 2차 전지 한다. 원래 본업이 소방차다. 잘 아시죠? 소방차 기업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어리석다기보다는 안 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죠. 이번엔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항상 재료가 뜰 때는 뭐가 같이 동반됐다? 전환사채가 같이 동반됐다. 사채가 항상 같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차 전지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수급이 돌고 있어요. 수급이 돌고 있다. 우리 양극재, 음극재, 뭐 에코프로, BM, LNF 돌고 어느 날은 전고체 올라가고 어느 날은 폐배터리 올라가고 어느 날은 LFP가 올라가고 어느 날에는 부품 장비가 올라간다. 지금 올라가는 게 뭐예요? 부품 장비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매 섹터가 돌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작전이 끝나는 회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이사이에 작전이 종료되는 회사가 생긴다. 깔끔하게 작전이 종료된 회사가 생겨요. 여기서 해먹고 작전 종료. 해먹고 작전 종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고체 기술력이 없는 ABC가 있고 여기도 ABC가 있다고 치면은 요 테마 돌 때 A주가 쫙 올려요. 올리고 순환매 돌죠. 순환매 돌고 전고체 한 번 더 와. 그럼 빠지다가 여기서 전고체 한 번 더 올 때 설거지 돌리고 끝. 마찬가지 B, C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순환매가 돌 때마다 뭐가 생긴다? 끝나는 업체들이 생긴다. 뭐하는 업체? 돈을 전혀 벌지 못하는 작전주들이 끝난다 이거죠. 거기서 하나가 EM 플러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구도주에 맞게 미리 대응한 사람들은 뭐 한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 사람 뭐예요? 2차 전지 상승하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가서 있던 사람들 부자가 되는 거죠. EM 플러스. 지금 수익인 사람들한테 뭐라 안 할게요. 근데 지금 평단가가 10,000원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뭐다? 미리미리 대응을 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이죠. 뭐 어떻게 된다? 계좌가 마이너스 된다. 꾸준한 수익이 불가능하다. 왜? 다 오른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이러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 꾸준한 수익이 불가능하다. 걱정 불안이 많아진다. 바닥권에서 2차 전지를 잡은 사람들은 뭐가 돼요? 부자가 됐죠. 꾸준한 수익이 가능했죠. 왜? 계속 올라갔으니까. 걱정 불안이 없죠. 왜? 평단이 3,000원대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EM 플러스도 3,000원, 3,500원일 텐데 이 사람들은 이때 잡은 사람들인데 지금 떨린 사람들은 뭐예요? 미리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 울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종목에 순환매가 2차 전지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 2차 전지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많이 안 올라간 게 장비주다. 장비주. 지금 장비 대장 누구예요? 하나기술. 자, 근데 하나기술 뭐예요? 하나기술 이미 드렸어요. 이미 드려서 하나기술 나갔다. 얼마 전이에요. 제가 EM 플러스 제가 2주 전이다. 2주 전. 2주 전에 하나기술 보실래요? 얼만지? EM 플러스 찍었을 때가 언제다? 이때다. 이때 EM 플러스 팔고 문자 대응방 오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뭐가 나갔다? 하나기술 드렸어요. 이제 와서 한 얘기는 여러분이 이 돌아가는 섹터에 대해서 EM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EM 플러스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사채 너무 많다. 계속 말씀드렸고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다. 2차 전지도 뭐가 돈다? 2차 전지도 테마가 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테마가 돌아요. LFP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양극재, 음극재 또 뭐가 돈다? 폐배터리, 그 리튬 테마 이런 식으로 전고체 그죠? 그리고 지금 도는 게 뭐예요? 장비주다. 장비주. 자, 그럼 다음에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다시 LFP 다시 올 수 있겠죠? 다시 올 수 있겠죠? 이 PPT는 미리 만들어 놨던 건데 요거 말고 이게 하나기술이었거든요. 요 종목이 하나기술이었는데 이거 말고 하나기술 말고 새로운 종목 2차 전지 중에서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밑에 번호로 010-6411-8706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은 다시 한번 010-6411-8706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다음에 하나기술 같이 단기적으로 지금 얼마 올랐죠?
하나기술 같이 밑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50% 정도 오르는 이러한 종목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문자 주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2차 전지가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는 게 아니다. 리튬 테마 중에 작전 있는 애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작전 하는 애들이 거의 끝났다 이거예요. 리튬 테마주가. 그래서 2차 전지는 뭐로 간다 이제? 장비, 전고체, LFP, 음극재, 흑연 요러한 테마들로 뭐 한다? 다시 움직인다.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거? 제2의 에코프로 찾아야겠죠.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다. 어려울 거고요. 일단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던 거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실력을 일단 제 스스로 증명하는 시간도 필요했어요. 요 같은 경우에 진짜 올라가나 안 가나. 근데 일단 갖고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종목 하나 더 발굴했거든요.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411 8706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 보는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 이평선, 수급, 심리 매매, 단기 매매 요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부분. 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데드 크로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모르는 거 알려드리면은 데드 크로스라고 그냥 무조건 나쁘다기보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무너진 자리가 뭐가 된다? 매물대가 된다. 매물대가 된다는 거예요. 매물대. 그러면 데드 크로스 난 지점이 매물대가 된다면은 나중에 여기서 EM 플러스 들어가서 우리 데드 크로스 난데 어디예요? 데드 크로스 난데 단기적으로 데드 크로스 난데 이 자리잖아. 제가 말했던 정확한 자리. 이걸 이제 지금이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개파락했던 부분에서 이러한 자리가 뭐다? 데드 크로스다. 데드 크로스. 지금 데드 크로스 어디 잡혔죠? 여기도 데드 크로스가 잡혔죠. 그죠? 여기 데드 크로스 잡혔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111선이랑 11선이 모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11선이 112일선을 뚫고 내려간다면은 이 구간 데드 크로스가 되겠죠. 그죠? 다시 여기가 저항선이 된다. 이러한 차트적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자료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번호 010-6411-8706으로 문자 주시면은 요거 차트 강의 자료도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는 게 차트 분석, 차트 교육 자료 요거 하나 플러스 뭐다? 2차 전지 관련 요거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할게요. EM 플러스 뭐 결국에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 EM 플러스 파셨던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제 말 듣고 파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새로운 종목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양극재 아니면 장비주 2개 정도 있거든요. 2종목 정도 있는데 한 종목에 다 쏠리면은 수급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2종목 정도 뽑아놨어요. 양극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극재, 장비가 궁금하신 분들은 장비 이렇게 해서 2차 전지로 보내주시면 돼요. 2차 전지 또는 EN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할게요. EN 플러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한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왜냐? 저는 저항 부분, 지지 부분 다 마쳤습니다. 국가권에서 마이너스 30% 빠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빠지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도 제가 빠진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겠죠.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